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국민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국숭세단 라인 중 두 번째로 숭실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려 합니다. 숭실대학교는 국민대학교와는 다르게 이런저런 변화를 통해 각 전형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팀장이 오늘 각 전형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니 이를 확인하시는 것과 함께 본인은 어떤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숭실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오피셜로 공지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우선 숭실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에서 2단계 면접이 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도 동일하고요. 국숭세단 라인 중에서 면접 비율이 가장 높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또 논술 우수자 전형도 논술의 비율을 60%에서 80%로 확대하였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및 논술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두 전형 모두 국수형 탐 중 2개 영역합 4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에서 국수형 탐 중 2개 영역합 5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등급합 조건이 1등급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자연계열의 경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 여전히 수학 영역은 미적분기야, 탐구 영역은 과학 탐구로 수능 지정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부도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이 수능 지정 영역 경계를 허물면서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IT 관련 일부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만 실시하던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의 경우 올해부터 경상계열에 해당하는 금융학부도 해당 전형으로 2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 그리고 정원 외 전형인 학생부 종합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의 지원 자격이 확대된 사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각 전형의 모집 인원 및 주요 전형의 모집 단위별 세부 인원 증감을 취합 및 비교한 자료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의 인원이 줄어들어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및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으로 이동한 양상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대부분 인문계열 학과에서 인원이 줄어들어 다른 전형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논술 우수자 전형이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인원이 늘어날 것에 대응한 것이라 보입니다. 이합 4라는 등급합 조건이 어느 정도 숭실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의 지원을 막는 차원도 있었는데 등급합 조건이 1등급 완화되면서 진입 장벽이 조금은 낮춰졌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면 내신보다 논술을 열심히 판 학생들보다는 고등학교 3년간 내신을 관리해온 학생들을 뽑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어도 생활기록부 비교과를 평가할 수 있고 면접 비율이 높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모집 단위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실 엄청나게 큰 의도가 담겨 있다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렵고 숭실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지원을 희망하는 모집 단위의 전형별 모집 인원 변동을 체크하시면서 어떤 전형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숭실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상에서 주요 사항을 정리 그리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문계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합 4에서 2합 5로 완화되었으며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는 수학 영역에서 확률과 통계 응시도 허용하면서 수능 지정 영역을 폐지하였습니다. 자연계열은 원래부터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5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2합 5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했는데 인문계열은 그보다 1등급 높은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4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의 등급합 조건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이는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및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보다 높은 수준,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과 같은 기준으로 국숭세단 라인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군들에게 요구하기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입결 자료를 보시면 중화중문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20.49%밖에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해당 전형과 지원 카드를 함께 쓰기도 용이해졌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입결이 소폭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열은 여전히 수학 영역은 미적분기야, 탐구 영역은 과학으로 수능 응시 영역을 지정해두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역시 지난 시간 분석했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시 계열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니 입결 자료를 참고할 때나 성적을 산출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성적이, 경상계열은 수학, 영어 성적이, 자연계열 및 융합특성화 전공학부는 수학 성적이 가장 많이 반영되므로 인문계열을 제외한 모집 단위들에서는 모두 수학 성적이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숭실대학교의 여러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들은 전형 방법을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에서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50%, 면접 5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통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단계 면접 비율이 30%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면접 비율을 50%로 확대했다는 것은 1단계 합격 이후 면접이 중요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하겠죠. 국중세단 라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펴보면 2024학년도를 기점으로 숭실대학교를 제외하고 메인 학생부 종합 전형들을 모두 면접형 서류형으로 양분하여 숭실대학교만 유일하게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 없이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만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면접 비율까지 50%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숭실대학교는 굳건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들에서 면접의 중요성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도 마찬가지이긴 했지만 원래도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의 경우 실질적인 면접 체감 비율은 절대 30%가 아니라는 증언들이 들려오고는 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아예 전형 방법에서 면접 비율이 50%라고 확실하게 가긴 함으로써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험생들에게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들은 국중세단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함께 진로 역량을 50%로 가장 많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기록부와 최대한 어울리는 지원 전공을 선택해야 하고 지원 전공에 맞게 생활기록부 및 면접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팀장이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어떤 질문이든 진로와 엮을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쓰기도 했고요. 예를 들자면 화학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과학 동아리 활동에서 진행한 하천 수질 측정 활동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면 동기, 내용, 느낀 점을 본인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히 준수한 수준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폐수 및 공장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느껴서 화학공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중 수처리 공학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향후 화학공학과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이러한 수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과학적 솔루션 및 수질의 기준에 대해 탐구하고 싶다고까지 확장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의 변화 사항에 대해 말씀해 드릴 텐데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을 실시하는 모집 단위는 모두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을 실시하기도 하고 두 전형의 지원 자격, 전형 방법, 서류 면접 평가 기준이 모두 똑같아서 대체 두 전형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많으셨습니다. 두 전형은 실제로 전형 방법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 맞고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도 이전이 특기자 전형 시절보다는 부담이 많이 덜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집 요강이나 전형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역량에 초점을 더 맞춰서 평가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면접에서 여러분이 똑같은 코딩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사용한 언어 및 함수,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활기록부에서 활동과 탐구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도 중요하겠죠.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만 실시하는 모집 단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면접의 실질적 영향력 및 실제 면접 비율도 50%로 높은 만큼 혹시나 여러분이 생활기록부에서 IT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이 많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가 모호하거나 그렇게까지 깊은 탐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을 선택하시고 면접을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진로 역량을 보완하시는 것이 더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은 웬만해서 소프트웨어 역량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 하는 학생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 금융학부에서도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금융도 여러 분야를 공부할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에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 특화된 수험생들이 어울릴 것입니다. 금융 서비스는 디지털화가 활발하게 일어난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금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단순 관심이 있는 수준을 넘어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해 본 적 있고 이와 관련한 연구 목표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해당 전형의 도전을 추천해드립니다. 숭실대학교 금융학부에 너무 지원하고 싶고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 비교과를 쌓기도 했는데 2명만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 살짝 걱정이 된다면 숭실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있기도 하고 두 전형의 면접일도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는 달랐기에 두 전형을 같이 쓰는 선택지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숭실대학교가 최근 IT를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꼭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 아니더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본인이 지원 전공과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접목에 대한 융합적 시선을 보여주신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더 눈에 띌 수 있고 숭실대학교 지원 당위성까지 함께 어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60% 교과 40%에서 논술 80% 교과 20%로 전환되어 논술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이 2합 4에서 2합 5로 완화되었으며 자연계열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수능 지정 응시 영역
능력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같은 논술고사 성적 외적인 요소들의 영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논술 성적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이 논술 유형은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수학,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이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수리 논술인데 2025학년도부터 수능 사탐 응시자도 해당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 사탐론 수험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논술 카드이자 교차 지원이 가능성도 열린 전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각 계열이 논술 유형 및 출제 방향성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의 숭실대학교의 경우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지원군이 수준에 비해 다소 높았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면서 내신이 높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의해 썰려 나갔던 학생들을 어느 정도 다시 유입함에 따라 교과 100%로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평가한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취지를 살렸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의 비율을 50%로 높이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에 맞게 확실히 숭실대학교 특정 모집 단위를 확실히 원하는 학생들을 면접을 통해 깐깐하게 선발할 것으로 보이며 세 번째로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외부 요소의 영향을 줄이면서 논술 성적 그 자체가 입시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콘텐츠의 초입에서 말씀을 드렸듯 숭실대학교는 올해 전반적으로 교과는 교과, 학종은 학종, 논술은 논술 전형답게 각 전형이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팀장이 이야기한 여러 사항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